알리바바가 닷컴은 굉장히 좋고 이베이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마음이 걸려서 이제 왔어. 그러니까요. 이베이나 알리바바나 각고의 노력은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약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베이에서 성공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알리바바에서 성공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고 저는 알리바바에서 잘된 사람이고 저기 이베이에서 잘된 사람은 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베이한테 잘 되는 부분 저분한테 배우시고 알리바바 잘 되는 거는 저한테 배우신 거죠. 아니 제가 너무 이렇게 이베이는 막 이런 문제가 있다 막 얘기하고 알리바바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얘기를 해서 저도 이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이렇게 약간 알리바바 취급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맞아요. 알리바바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일을 하면서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클레임이나 뭐 제조상 이런 문제인데 이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쁜 놈 하나가 있고 또라이 놈이 있거든요. 제가 그 또라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메일을 해도 힘든 점이 있고 알리바바를 해도 힘든 점이 있어요. 저도 막 그렇게 막 모든 게 막 순조롭고 평탄하고 그러진 않아요. 항상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고난이 있고 늘 그래요. 이 장 이제 알리바바 준비하기 위해서 살펴볼 거는 1번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의 얘기예요. 제가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알리바바는 회원 가입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이제 방법만 설명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결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유료 회원이 굉장히 비싸요. 1년에 3,000불이면은 300만 원이 제가 그럼 8년을 지금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의 두 명의 그 큰 돈의 차이가 있듯이 뭔가 큰 차이가 있겠죠. 표를 보시면 유료 회원은 원래 예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요새 뭐 프리미엄 뭐 패키지, 뭐 스탠다드 패키지 해가지고 이렇게 유료회원도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프리미엄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스탠다드거든요. 저도 스탠다드고 근데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제가 빨간색 박스를 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고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예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프라이어리티 상위 노출이죠. 제품이 노출이 상위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보면은 일단 그 프리미엄 유료 회원이 가장 1순위, 그리고 스탠다드 유료 회원이 2순위, 그리고 무료 회원이 3순위. 그래서 아까 이제 제품을 그냥 생으로 검색해서 봤을 때는 중국의 유료 회원 제품이 확 나왔죠. 아무리 봐도 무료 회원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상품 업로드 개수, 프로덕트 포스팅 상품 업로드를 몇 개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유료 회원 두 개가 똑같이 무제한이에요. 리미티드. 무제한으로 제품 올릴 수 있고 이제 무료 회원은 5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50개까지 올릴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쇼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그 특정 상품을 쇼케이스로 지정을 하면 이게 노출도가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의 경우는 28개까지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패키지의 경우는 12개까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회원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이제 구매 공고의 견적을 발송하는 거. 아까 이제 물건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이어가 나한테 나 네 물건 관심 있어요 하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서 파는 방법이 있고 바이어가 구매 공고를 내는 곳에 나 이거 삽니다 하고 올리면은 여러 사람들이 견적을 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그 구매 공고인데 그 구매 공고에 유료 회원은 견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료 회원은 견적을 못 넣어요. 그리고 인증 아이콘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알리바바 쪽에서 이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아이디 옆에 인증 아이콘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인증 아이콘이 유료 회원은 있고 무료 회원은 없다. 그리고 이제 미니 웹사이트 꾸미기가 그 알리바바를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은 왜 우리도 사이버 때 가입하면 조그맣게 미니 사이트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알리바바도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미니 사이트가 하나씩 생겨요. 본인 조그만 웹사이트처럼. 그래서 그 미니 사이트를 그러니까 무료 회원도 생기는데 유료 회원은 미니 사이트를 이쁘게 꾸밀 수 있고 무료 회원은 그냥 못 꾸미고 그냥 기본 폼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밑에 맞춤 고객 서비스 이거는 프리미엄 패키지만 된다고 써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 디자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전문 디자인 사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고 그 디자이너도 어차피 중국 사람일 거고 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꾸며보니까 그게 꾸미기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프리미엄 유료 회원만 해준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폰토뱅크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우리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있어요. 아이디를 만들면. 근데 이제 프리미엄 회원은 5기가까지고 그 스탠다드는 3기가까지고 유료 회원은 10메가인데 사실 이거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우리 할 때 그냥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해서 올리지 굳이 그걸 폰토뱅크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버 어카운트가 뭐냐면 하위 계정인데 그 아이디의 밑에 하위 계정 여러 명이 관리할 수 있게 보통 이제 뭐 내가 큰 회사라고 하면은 그 관리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메일로 가입을 하고 밑에 하위 계정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은 5개, 유료는 저것도 이 스탠다드도 5개, 그리고 무료는 못 만들고. 근데 이것도 사실 중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비즈 트렌드 행동 분석 이게 무슨 이렇게 표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무료 회원이. 뭐 그래서 뭐 인카이어리가 몇 개가 저번 주에는 몇 개가 왔었고 이번 주에는 몇 개가 왔고 총 한 달 동안 뭐 몇 개를 받았고 내가 답변 뭐 이런 그런 분석이 있는데 유료는 되고 무료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비즈 트렌드 산업 분석이라고 인더스트리 그냥 그것도 이제 그 산업에 있어서 이 산업은 어떤지 이걸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일단 유료는 되는데 무료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빨간 박스 이게 중요하죠. 바이어가 사겠다고 연락을 하면은 내가 답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바뀐 지 한 3, 4년 됐나? 그래가지고 유료 회원은 구매 지금 바이어한테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이 오면은 그걸 당연히 읽고 답장을 할 수 있는데 무료 회원은 읽을 수는 있어. 하지만 답장은 못해.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큰 차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겠죠. 뭐야 이거 결국 뭐 하지 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알리바바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지네 뭐 돈 모자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무료 회원들이 바이어들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쳤대요. 근데 무료 회원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돈 받는 것도 없고 하니까 사실 관리할 의무도 없고 속은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막지 않았나 싶어요. 무료 회원들이 인커리를 보고 갑자기 막 하기 싫어지죠. 여러분 다시 사기를 다시 북돋아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돈 안 내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료회원을 하시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 하거나 뭐 권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유료회원을 한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본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유료 회원을 해서 바이어를 응대를 하다 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물건이 러시아 같은 데는 통관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는 통관이 세금이 걸려. 근데 이건 사실은 팔아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팔아보고 보내봐야 이제 바이어들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자기네가 물건을 사봐서 이미 이게 자기네 세관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이렇게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서 그냥 우리가 보낸 대로 받아다가 세관에 걸려서 물건 돌아오고 뭐 아니면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맞든지 뭐 그러고 막 엄청나게 불평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제품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니네 나라는 세관이 어렵기 때문에 EMS로 물건을 받으면 세관에서 잡힐 거야 아마. 근데 대신 너네 나라는 뭐 러시아 특징으로 하는 특송회사 같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여기에 연락해서 물건을 받으면 돼.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제품에 대해서 지식이 쌓여요. 저희 뭐 제품 중에 이제 뭐 접착제 같은 게 있어요. 접착제 같은 게 있는데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배울 수가 없어요. 구매 문의가 뭐 들어올 때 내 그냥 브랜드로 그대로 갖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지네 OEM으로 제조를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우리가 문의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내 제품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야. 내 제품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받아서 접해보지 않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제 아는 언니들 중에 이제 이베이를 하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이제 뭐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 팔았어요. 핸드폰 고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고리나 뭐 이렇게 여기 이어캡? 여기 옛날에는 이어폰 꽂는데 이렇게 꽂는 액세서리 같은 거 있어서 아시죠? 언니가 그거를 팔았었거든요. 이베이로.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저기 이베이다만 팔다가 내가 알리바바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또 그 언니도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알리바바에 물건을 팔고 싶어가지고 그 이어폰을 올렸어요. 어쨌든 그 핸드폰 액세서리를 올렸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베이에서 팔면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모양, 물고기 모양, 뭐 강아지 모양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바이블 고양이 뭐 이렇게 그냥 사잖아요, 이렇게. 근데 알리바바는 그게 아니고 언니가 온 인터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자기가 어디 학교에 뭐 학교에 저 교장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자기네 학교 로고가 뭐 드래곤 모양인가? 뭐 그렇대요. 드래곤 모양인데 이 이어링을 드래곤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 선수가 이번에 졸업을 해서 졸업 선물로 주고 싶대. 그래서 이거를 500개가 필요하대. 500개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답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지마켓에서 물건 팔던 사람이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소매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지. 뭐 드래곤 공룡 모양이면 좀 약간 비슷한 모양을 찾아가지고 이건 어떠냐, 뭐 저건 어떠냐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알리바바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언니 그러면 일단 그거를 언니 물건 사는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드래곤 모양으로 제조가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언니가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생각보다 그렇게 그 만드는 게 비싸지 않대요. 언니가 그걸 알고 이 사람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유리면을 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못 보니까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바이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산업에 대해서 그냥 점차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품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렇게 바이어 링카이를 하나씩 응대를 하면서 이 바이어가 이걸 원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배운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파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파서 깊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로 제품을 파실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문과를 이렇게 응대하고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간호사였잖아요. 제가 간호사였는데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고 싶었어요. 영어 공부가 뭔가 영어가 사실 병원 다닐 때 영어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영어가 뭔가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에 페팔 사이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페팔을 하면 좀 영어가 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페팔 사이트에서 페팔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호주 할아버지랑도 하고 네반의 나주마랑도 하고 페팔을 많이 했는데 그 페팔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국내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외국인인데 한국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영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뭘 해야 됐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말과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나가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심플하게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 좀 뭐 가서 번역 좀 해달라고. 통역이지, 통역. 통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서 내가 통역을 해준다고 거기를 쫓아갔다가 그냥 그때
1년을 이제 딱 다녀 보니까는 그 월급을 가지고는 내가 10년을 모아도 집채 한 채를 못 사겠더라고요. 어느 세월에 뭐 집한테 그게 계산이 그때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딱 깨달아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는 뭐 안 되겠구나. 뭐 해볼까? 그래서 뭐 1년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냥 저 병원 다시 가지. 어차피 간호사 뭐 자격증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1년만 해보고 뭐 안 되면 말지 뭐. 그러고 그만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누가 저를 배워주신 거예요? 편 등록하는 거 그냥 보고 했어요.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강의, 저는 옛날에 이베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리바바, 페이팔도, 저 페이팔은 강의하면서 페이팔이라는 게 있는지 알았어요. 강의 시작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이만큼 많이 배웠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들어오는 인카이를 족족 그냥 열심히 찾아서 진짜 발로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답이 없어요. 뭐 그냥 발표를 팔아야 돼요.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안 돼요 아무것도. 내가 전화하고 발표하고 가보고 물어보고 내가 똑같이 가격을 물어봐도 내가 전화로 물어보는 거랑 가서 면대면으로 직접 물어보면서 가격을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최소 수량이 5,000개예요. 최소 수량이 5,000개인데 그러면은 용기 아까 얘기했죠. 용기 5,000개. 그럼 용기 뽑아야 되고 충진 5,000개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 간호사 해가지고 지금 6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가서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어떻게 뭐 한 1,000개만 안 되겠냐, 500개만 안 되겠냐. 그래서 좀 약간 가서 떼감도 좀 부려보고. 정 안 되면 그 용기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하다 보면 길이 나온다니까요. 용기를 꼭 5,000개를 뽑을 필요가 없어. 이제 그걸 알려줘요. 저기 동방 플러스 이런 데가 있대. 그래서 또 방산시장에 가면은 그런 화장품 용기를 엄청 판대요. 그러니까 너무 못 뽑겠으면 차라리 용기를 조금 거기서 사가지고 그냥 조금만 충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서 개수를 하나씩 늘리고 점점 재고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사무실 48평에다 밑에 창고도 한 20평 넘게 있는데 그거 다 물건 다 차 있거든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강의 시작했을 때 그때도 한 3천 모았어요. 근데도 돈이 없었어요. 다 돈이 없는 상태인데 하지만 빚은 없었죠. 언제나 빚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늘려가고 조금씩 아이템 늘려가고 캐파를 점점 늘려가면서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찾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내가 가서 문제막대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몰라도 가서. 근데 생각보다 가보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라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갔을 때 23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대학생 같은 곳이 와서 내가 저기 뭐 무역회사 사장인데 저기 이것 좀 뭐 이러면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그 사장님들도 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들도 맨날 저한테 우리 조카가 지금 26살인데 제가 그때 23이었으니까 우리 조카는 생산지가 놀고 있는데 지금 23살짜리가 와가지고 이거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뭐 불쌍하다고 좀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돌려야 된다. 못하실 것 같나요? 할 수 있어요. 왜요? 전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